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브이넥 칼라티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후라이스 원단을 이용했고요. 소매는 양쪽 대칭되도록 각각 재단해 줍니다. 몸판은 아래 시보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시접을 모두 1cm 넣어 주었습니다. 이 옷은 칼라를 달아줄 텐데요. 저희 아이들처럼 목이 짧은 아이들은 이 앞중심선을 1cm 정도 내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이들은 그냥 해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아래 밑단선에는 시보리를 넣어줄 텐데 시보리는 달려는 곳의 길이에 75에서 85%의 길이로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리본과 칼라는 직기 원단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칼라는 2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처럼 끝을 라운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지게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레이스도 준비해 줍니다. 앞에서 묶어줄 리본은 바이어스를 접듯이 양쪽 끝을 이렇게 접어서 다림줄로 모양을 잡아주고 그걸 다시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끝의 시접은 안으로 1cm 접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앞판의 안감입니다. 안감은 브이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저는 앞판의 윗부분 모양을 똑같이 재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등 길이의 한 5분의 1 정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길이로 브이넥을 그려주었고요. 양쪽은 중심에서 1cm 폭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칼라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칼라 2장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목둘레선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하지만 저처럼 레이스를 껴주실 분들은 칼라 사이에 레이스를 시접 방향 맞춰서 놓아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레이스의 끝이 안으로 들어가고 시접이 바깥 방향을 보도록 위치시켜줍니다. 레이스를 끝이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보도록 시접 방향을 맞춰서 놓아주고 그 위에 나머지 한 장의 칼라를 겉을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묶어줄 리본은 바이어스를 접듯이 접고 한쪽 끝에 시접도 접어준 다음 박음질 해주세요. 칼라 2장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그 사이에 레이스를 껴주었습니다. 레이스의 끝이 안쪽을 향하도록 놓아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리본은 한쪽 끝에 시접은 안으로 1cm 접어주었고 긴 부분은 바이어스를 접듯이 접어준 다음 긴 부분을 박음질해서 만들어줍니다. 리본을 달지 않으실 분들은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한 장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해서 만들어주세요. 리본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박음질 해준 칼라의 둥근 부분은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가위밥은 완성선 0.2cm 정도까지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후에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서 정리해줍니다. 시접 정리가 끝나면 뒤집어줍니다.
뒤집은 후에는 다림질 해주세요. 이번에는 밑단선에 달아줄 시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보리의 길이는 원단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달려는 곳의 길이의 75에서 85%의 길이로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밑단선에 달아주는 시보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모양을 그려주는 편입니다. 저의 시보리 예쁘게 달리기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들은 직립보행이 아니라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배 부분에 시보리는 안쪽으로 좀 쏙 들어가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것처럼 선을 2개 그어준 다음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려줍니다. 그 사선을 박음질해서 시보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려준 사선을 따라 박음질해서 시보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소매 박음질을 해줄 텐데요. 제가 그리는 소매는 소매 옆선이 몸판과 일직선이 되도록 좀 모양을 변형을 해준 거고요.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몸판 박음질 들어가겠습니다. 등판과 앞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양쪽 어깨를 박음질 해주세요. 등판과 앞판의 어깨선을 겉길이 맞대어 놓아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어깨선의 시접은 오버록 해줍니다. 어깨선을 박음질 전에 미리 오버록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올이 풀리지 않은 원단이라 오버록은 생략해 주었습니다. 이제 칼날을 달아줄 거예요. 이 옷에 겉에 칼날을 달아주는데요. 옷의 겉에 칼라의 겉이 밖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이렇게 옷을 봤을 때 그냥 칼라도 겉이 보이고 옷도 겉이 보이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위치시켜줍니다. 이 가운데는 V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V넥 들어갈 위치에 맞춰서 칼라를 위치시켜주고 그리고 끈도 달아줄 거예요. 이 끈은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게 되면 시접의 끝이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시접 끝은 V넥 속으로 들어가도록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접이 안으로 이렇게 V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위치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둘레선 위에서 1cm 있는 부분은 박음질을 할 거기 때문에 목둘레선에서 1cm 내려온 부분에 V넥 안쪽으로 시접이 들어가도록 위치시킨 다음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제 또 중요한데요. 여기에 앞판에 안감도 올려줄 거예요. 이 안감을 올려주셔야 V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앞판에 위치 맞춰서 중심 위치 맞춰서 요 몸판, 칼라, 끈, 그리고 안감을 다 위치시키고 박음질 해줍니다. 요 안쪽을 보면 몸판과 칼라는 겉이 바깥으로 보도록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 놓아주시면 되고 이 끈은 V넥 안쪽으로 시접이 들어가야 돼서 이 시접이 양쪽을 보도록 놓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목둘레선 위에서 1cm 내려온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제일 위에 안감을 이 몸판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아주시고 이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좀 여러 군데 고정을 시켜준 다음
요 목 라인을 동그랗게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 V넥 있는 부분은 V넥 전까지 각각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동그랗게 다 박음질 해준 다음에 V넥 따로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 전체적으로 박음질을 해준 후에 V넥은 따로 박음질 해주겠습니다. 목둘레선을 삥 돌아가면서 다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 직기 원단 올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오버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버룩을 해주고 온 상태고요. 이제 이 V넥을 따라서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요 앞판에 V넥도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V넥 옆부분은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끝에 뾰족한 부분은 완성선 한 0.2cm까지 바짝 잘라주세요. 이때 완성선 자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 후에 이 안감을 뒤집어 주시면 V넥은 완성입니다. V넥이 예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목둘레선의 시접을 몸판 쪽으로 눕혀서 박음질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 전에 이 안감에 어깨선에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깨선 위에 한 번 더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어깨선에 맞춰서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이건 어차피 칼라가 덮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 요 시접은 안쪽으로 눕혀서 요 칼라 밑에서 박음질로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안감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등판 부분만 박음질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안감의 어깨선을 몸판의 어깨선과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감이 몸판과 고정되어서 이렇게 안에서 너풀거리지 않고 깔끔하고요. 이제 이 칼라에 시접도 고정시켜 줄 텐데, 요거는 앞판부터 박음질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등판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앞판에는 안감을 이 겉감과 같은 원단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 박음질 선이 보이면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등판의 목둘레선의 시접만 몸판 쪽으로 눕혀서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안감의 어깨선과 칼라의 시접을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V넥과 칼라가 완성되니 옷의 형태가 벌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원단이 올이 풀리는 원단이라면 안감 연결하기 전에 안감 어깨선과
밑단선 오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옆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시 뒤집어 주세요. 옷을 뒤집어서 양쪽 옆선을 겉길이 맞대어 놓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옆선 박음질이 끝나면 올이 풀리는 원단이라면 양쪽 모두 오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 박음질한 시접은 등판으로 눕혀서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저는 옷을 뒤집어서 겉에서 보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반대쪽 옆선의 시접도 등판 쪽으로 눕혀서 위에서 눌러서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소매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소매의 볼록한 부분이 등이고 오목한 부분이 앞이거든요. 그 부분 앞판 등판 맞춰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소매와 몸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몸판을 뒤집어서 안이 겉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안쪽에서 본 V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안감은 앞판과 그냥 하나의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매를 달아줄 거예요. 보통 사람 옷을 달 때는 요 한 몇 cm 정도 더 길게 V넥 모양을 만들어서 박음질 해주는데 저는 강아지 옷에 그렇게 되면 요 앞판에 박음질선이 보이잖아요. 그게 싫어서 요 앞판의 밑부분을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박음질 전에 박음질에 방해가 되는 끈을 묶어서 조금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소매를 이제 달아줄 텐데 요 소매는 소매의 옆선과 몸판의 옆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이 모양을 조금 수정해 놓은 거고요. 볼록한 부분이 등판, 오목한 부분이 앞판 쪽으로 가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소매의 옆선과 몸판의 옆선을 맞추고 오목한 부분은 앞판 쪽으로 가도록 볼록한 부분은 등판 쪽으로 가도록 맞춰줍니다. 소매산의 위치 맞춰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소매를 달다 보면 진동둘레와 소매 진동둘레 길이를 똑같이 했는데 소매가 남거나 더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그려도 이 곡선의 모양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패턴은 제가 소매의 둘레를 조금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매가 살짝 클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소매산 있는 부분의 시접에 살짝 주름이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 부분은 시접에만 아주 살짝 주름이 가도록 박음질 되면 겉에서 봤을 때는 주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 주실 때 혹시 소매가 조금 더 남는 것 같으면 소매산 부분 쪽을 아주 조금씩 주름을 줘가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소매는 진동둘레와 같은 길이로 그리게 되더라도 이 굴곡의 차이 때문에 소매가 조금 더 길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정상이고요. 그걸 이세불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의 패턴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매를 이 진동들을 조금 줄여서 그려놔서 그런 부분이 좀 덜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약간의 좀 크기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 소매의 시접에 아주 살짝씩 주름을 줘가면서 박음질하게 되면은 겉에서 보기에는 주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소매는 깔끔하게 이쁘게 박음질이 될 거예요.
박음질이 끝난 진동둘레는 오도록 해줍니다. 반대쪽 소매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줄 거고요. 소매와 몸판의 옆선과 소매산의 위치를 맞추고 볼록한 부분이 등판 쪽으로, 오목한 부분이 앞판 쪽으로 가도록 겉과 겉끼리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를 박음질 해준 다음 오버록 해준 모습입니다. 안감과 하나로 연결되었고요. 만약에 올이 풀리는 원단이라면 이 안감을 연결해주기 전에 모두 오버록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옷의 형태가 거의 갖추어져 갑니다. 이제 소매단 박음질 해줄 텐데요. 요 소매단은 시접을 안쪽으로 1cm 접어준 다음 삥 돌아가며 박음질 해줍니다. 만약 올이 풀리는 원단이라면 박음질 전에 오버록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시보리 달기만 남았습니다. 시보리는 아까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요 사선으로 박음질 해준 선을 따라서 안끼리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줍니다.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거꾸로 된 V자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시보리 예쁘게 달기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강아지는 직립보행이 아니라 네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 배 부분의 시보리를 저는 조금 이렇게 V식으로 만들어서 처리해 주는 편인데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그냥 동그랗게 연결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시보리는 달려놓은 곳의 길이의 75에서 85%의 길이로 재단한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요 시보리 앞부분은 이 V식으로 꺾여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의 시접은 조금 더 안쪽으로 쑥 밀어 넣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시보리는 되게 짧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안쪽이 V식으로 몰리면서 짧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걸을 때도 요 시보리 부분이 앞으로 처지지 않습니다. 시보리는 둥글게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게 정상이지만 강아지 옷에 같은 경우는 요 앞부분은 조금 짱짱하게 해주고 요 앞에서 등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시보리는 조금 느슨하게 달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판에는 시보리를 짱짱하게 넣어줄 거고 앞판에서 등판으로 넘어가는 그 엉덩이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넣어줍니다. 이 앞에 중심에 있는 시보리는 이 안쪽으로 좀 깊숙이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각도로 고정시켜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앞판에서 등판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시보리는 조금 느슨하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딱 봐도 그 부분은 좀 느슨한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앞판에 시보리는 조금 짱짱하게 넣고 앞판에서 등판으로 넘어가는 양쪽 엉덩이 부분은 조금 시보리를 느슨하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몸판의 원단과 같은 원단으로 시보리를 넣어 주었는데 시보리 전용 원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박음질 끝난 후에는 시접을 오버록 해주시고요. 요 시접은 몸판 쪽으로 눕혀서 겉에서 눌러서 박음질 해줍니다.
오늘 보신 강아지 브이넥 칼라티 만들기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